자, 그러면 33번부터 40번까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넓이 변화율, 그리고 부피 변화율 문제야. 자, 다시 한번 복습하지만 변화율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첫 번째로 일단은 구하라는 놈, 길이, 혹은 넓이, 혹은 부피, 셋 중 하나인데 이거를 뭐에 관련된 식으로? 시간, t에 관련된 식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두 번째로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니까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면 돼? 1번에서 구한 식을 t로 미분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다가 숫자를 넣어서 답을 내면 된다는 거죠. 좋아요.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0cm짜리 10짜리 3번 AB에서 점 P가 점 A에서 몇 초 몇만큼 이만큼 움직인대. 그렇다면 T초 후에는 P의 위치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그러면 몇 초 이만큼 T초 이동했으니까 2T만큼 2T에 위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자동으로 PB 길이는 10-2T라고 놓을 수가 있지. 왜? 전체 길이가 10인데 AP가 2T니까 나머지 길이는 10에서 2T를 빼면 되겠죠. 그럼 이때 구하라는 게 뭐냐? 두 정사각형 넓이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T짜리랑 한 변의 길이가 10-2T짜리를 각각 제곱하면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되겠죠. 그럼 식을 정리하면 4T제곱 더하기 100-40T 더하기 4T제곱으로 정리가 가능하니 8T제곱 마이너스 40T 더하기 100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 이때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t에 관련해서 미분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몇 초 후에 넓이 변화율을 구해야 돼? 3초 후에 넓이 변화율을 구해야 해. 그러면은 이제 t에다가 3을 넣으시면은 정답은 8이다 해서 5번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지금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의 파문이 있대요. 그러면은 이 동심원이라는 게 이거야.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사람이 물가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돌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돌이 이렇게 풍덩하고 이제 빠질 텐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거 이제 위에서 이 돌을 던진 후에 모습을 관찰해 보면 여기 이제 돌이 떨어졌어. 돌이 떨어졌으면 물결 파동이 이렇게 퍼지죠. 이렇게 점점 막 퍼질 거야. 원에서 이렇게 넓혀지잖아요. 이렇게 퍼지는 원을 이제 동심원의 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돌을 던지고 나서 생기는 원들, 그거를 이제 동심원의 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맨 바깥쪽의 파문에 그 원 얘기하는 거야. 퍼지는 원. 그거의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데, 그 돌을 던지면은 여기서 천천히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그때 3초 후에 파문의 넓이의 증가율을 2파이라고 할 때 5초 후에 파문의 넓이의 증가율을 구하래요. 그럼 봅시다. 오케이. 그럼 맨 바깥 원을 보면 되는 거니까 이 바깥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했는데 몇만큼 증가하는지 모르니까 A만큼 증가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반지름 R이라는 놈은 AT라고 놓을 수 있어. 왜? A만큼 증가하는데 몇 초만큼? T초만큼 증가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AT라고 놓을 수 있겠지. 그렇다면 이때 넓이는 뭐라고 놓을 수 있고, R제곱 파이라고 놓을 수 있고, 대입하시면 A제곱 파이 T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어. 이때 3초 후에 넓이의 증가율이 2파이래요. 그러면은 일단 넓이의 증가율은 변화율이랑 똑같은 말이거든. 그러면은 일단 미분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a제곱 파이에 2t 이런 식으로 정리될 거고, 2a제곱 파이 t라고 정리할 수 있어. 근데 몇 초 후에? 3초 후의 상황을 알고 싶은 거니까 t에다가 3을 넣으시면 6a제곱 파이라고 둘 수 있는데, 이게 뭐랑 같다? 2파이랑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a제곱은 몇이다? 3분의 1이다 라고 놓을 수가 있겠지. 왜? 6a제곱이 2라고 놓을 수 있으니까. 이때 구하라는 게 뭐예요? 5초 후에 파문의 넓이의 증가율? 그러면은 S'5를 물어보는 거네. 그럼 5를 대입하시면 어디다가? 여기다가 요 t자리에 5를 대입하시면 10a제곱 파이라고 놓을 수 있는데, a제곱이 3분의 1이었죠. 그러면은 3분의 10
파이라고 정답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5번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12루트 3인 정삼각형과 그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 뭐 대충 그림을 그리자면은 뭐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고요. 이렇게 내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이 도형에서 정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몇 초? 3루트 3만큼 늘어난대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뭘 먼저 생각해? t초 후에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에는 12루트 3이었어. 그런데 t초 후에 몇 초? 3루트 3이 늘어나니까 t초 후에는 12루트 3 더하기 3루트 3t만큼 늘어났다라고 주장해도 되겠죠. 이때 원의 반지름도 늘어날 겁니다. 그럼 봅시다. 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차피 지금 구하라는 게 넓이에 대한 무호의 넓이, 정삼각형의 넓이가 아니라 내접하는 원의 넓이에 대한 변화율을 물어보니까 일단 그러면 정삼각형에서의 현재 주어져 있는 원 있잖아요. 지금 t초 후에 그러면 원의 반지름을 한번 알아내 봅시다. t초 후에 원의 반지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살짝 난이도가 있어서 한번 풀어보시면 일단은 정삼각형이니까 요 높이 먼저 구해보자. 높이는 여기가 60도니까 60도, 30도, 90도 그러면 특수각이네. 그러면은 2대 1대 루트 3이란 3의 비율을 가진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이으시고 요 길이를 구해보시면 어떻게 되냐.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2 루트 3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죠. 더하기 3 루트 3t인데 여기에 2분의 루트 3만큼의 길이가 높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연산해주면 18 더하기 욕하는 거 아니에요? 2분의 9t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요 삼각형의 높이의 길이가 18 더하기 2분의 9t예요. 그런데 얘들아, 이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뭐로 구할 거냐면 이 원리를 이용할 거예요. 어디에 적지? 오케이. 여기다 적을게요. 정삼각형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끝내주는 특징인데 뭐냐면 정삼각형이면요. 이 정삼각형의 내심, 외심, 무게중심 심이 일치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은 내접원이다 보니까 이 원의 중심은 내심일 텐데 이 내심의 위치랑 외심의 위치랑 무게중심의 위치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느 때? 정삼각형일 때. 그렇다면 나는 이 내심의 위치를 알고 싶으면 내심뿐만 아니라 외심 혹은 무게중심의 공식을 써도 써먹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왜? 얘를 무게중심이라 봐. 그럼 몇 대 몇이야? 2대 1이잖아. 그러면 18 더하기 2분의 9t에 2대 1 비율을 가지는 지점에 원의 중심이 있는 거고,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이 반지름의 길이는 2대 1 내분점에 위치한다는 거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2대 1, 2대 1의 내분점이다라는 건 원래 높이의 몇 대 몇 길이라는 거야. 전체 길이가 이제 2대 1이었으니까 전체 길이는 3이고 요 길이는 1의 비율을 가진다. 3대 1의 비율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니까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18 더하기 2분의 9t에서 3대 1 내분점, 결국은 3분의 1배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6 더하기 2분의 3t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뭐가? 원의 반지름이. 그럼 이렇게 하시고, 어차피 지금 원의 넓이에 대한 변화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넓이 구하세요. 그럼 넓이는 6 더하기 2분의 3t의 전체 제곱 파이겠죠. 그럼 전개하시면 4분의 9t 제곱 더하기 18t 더하기 36파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이때 지금 변화율을 알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분 먼저 합시다. 그러면 미분하시면 어떻게 되냐? 2분의 9t 더하기 18 괄호 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하면서 쓰니까 이게 계속 조금 오타가 나오네요. 자, 이때 지금 어느 순간의 변화를 알고 싶은 거냐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4 루트 3이 되는 순간의 변화를 알고 싶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한 변의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t초 후에. 그렇다면은 24가 아니라 12 루트 3 더하기 3 루트 3t가 몇일 때 24 루트 3일 때 t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항해주면 3 루트 3t는 뭐만 남냐? 12 루트 3만 남고요. 나누시면 t가 4일 때네요. 그러니까 4초일 때의 원의 넓이의 변화를 알고 싶으니까 t에다가 4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과값은 뭐야? 2분의 9 곱하기 4에 더하기 18파이. 그러면은 전개하시면 36파이가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36파이고요. 이때 a파이 때 a를 구하라니까 정답은 36이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36번으로 가겠습니다. 36번에서 이것만 좀 알고 갑시다. 원뿔의 부피는요, 원기둥 부피에다가 항상 몇 배? 3분의 1배를 가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원뿔의 부피는 원기둥 부피 공식 쓴 다음에 거기다 3분의 1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풀어보시죠. 지금 물이 이따구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는 15고요. 높이는 45고 직원뿔에 빈 그릇이 있다. 요게 중요해요. 몇 초 몇만큼? 몇 초 5만큼의 비율로 수면에 뭐가? 높이가 올라가도록 채운다. 그렇다면 t초 후에는요? 이 수면의 높이는 바로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뭐 이게 5만큼, 몇 초 5만큼 자라게끔 한다니까, 올라가게끔 한다니까, 요 한 변의 길이는 여기 이제 t초 후에 요 높이는 몇이라는 거야? 5t라는 거죠. 이때 수면의 높이가 9cm가 되는 순간에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 부피를 구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미분을 하시고 변화율을 물어봤죠? 그럼 미분하시면 되는 거고 t에다가 몇 넣으면 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뭐 숫자를 t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풀어봅시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입체적으로 푸는 거는 살짝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걸 이제 반갈죽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쫙 판을 잘랐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엄마 잠시만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건데, 자, 이때 문제에 적혀있는 내용을 좀 적어주자면 여기 15고요. 그 다음에 전체 높이는 45예요. 그리고 OT 만큼 지금 수면은 OT만큼 올라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풀 거냐면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서 부피는 어떻게 된다? R제곱 파이에 OT를 곱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원기둥의 부피 공식이죠. 요 원의 넓이 곱하기 높이. 그 원기둥이 나오는데 그거의 몇 배? 3분의 1배를 해야 비로소 원뿔의 부피가 된다 해서 공식을 쓰시면 되는 거야. 그럼 봅시다. R값은 어떻게 구하죠? 요 R값이요. 이 R값은 여기 위에 봤던 가로등 문제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요 가로등 문제와 Y 닮은비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 지금 어떻죠? 닮음이죠. 서로 직각이고 공통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무슨 닮음? A 닮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닮음비 바로 레스 길이 이 조그만 삼각형의 밑변대 높이가 OT 대 R이 뭐랑 같다? 큰 삼각형의 밑변대 높이랑 같다. 그러면 45대 15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약분해주면 3대 1이네요. 그러면 OT 대 R이랑 3대 1 비율을 가지고 비례식을 쓰시면 3R은 몇이다? OT다. 엄마야? 3R은 OT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R은 몇이다? 3분의 OT다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네요. 그러면은 부피 공식에 대입하시면 3분의 OT 제곱 파이
곱하기 5t 곱하기 3분의 1 하시면 되니까 전개 다 해주시면 27분의 125t 세제곱 파이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오케이. 그럼 VT는 27분의 125t 세제곱 파이예요. 그러면은 부피의 지금 무슨 율?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니까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시면은 9분의 125t 제곱 파이가 되겠네요. 이때 뭐야? 무슨 조건을 만족시킬 때 변화율이야? 높이가 9가 될 때의 변화율이야. 그러면 높이가 9가 될 때의 변화율 가져와. 그러면은 높이는 5t잖아요. 이게 9가 될 때 t를 물어보니까 t는 5분의 9. 그러니까 결국은 5분의 9일 때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거네. 그럼 대입해 보시면 9분의 125에 여기에 이제 5분의 9를 대입하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25분의 81 파이를 물어보는 거고 전개해 주시면 약분돼서 5, 약분하면 9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45파이가 답이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푸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37번이에요. 또 문제는 똑같습니다. 뭐 반지름의 길이 10, 높이가 30짜리 직원뿔에 빈 그릇이 있는데 이번엔 매초 6만큼 수면 높이가 올라가도록 물을 채우겠답니다. 그러면은 여 길이가 6t라고 볼 수 있겠죠. 몇 초 후에? 6초가 아니라 t초 후에. 맞죠? 그러면은 또 여기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부피를 뭐라고 쓸 거냐? 부피는 물의 부피는 r제곱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r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6t에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배라고 해서 오케이 부피는 이렇게 된다 라고 쓸 겁니다. 그럼 이때 반지름은 무슨 수로 구하냐? 닮은비를 사용한다고 했죠. 무슨 닮은비? 여기서 여 작은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큰 삼각형 이 직각삼각형이 서로보다 닮음이다. 무슨 닮음? AA 닮음이다. 왜? 서로 직각이고 공통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AA 닮음이다 라고 하면 된다 했죠. 그러면은 6t 대 r은 30대 10이다 라고 하면 되니까 30r은 60t다. 결국에는 r은 2t라고 놓을 수가 있겠네요. r이 2t야. 그러면 여기 이제 r에다가 2t를 넣으시면 밑에다 좀 적을게요. 부피는 4t 제곱 파이 곱하기 6t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전개하면 8t 세제곱 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일단은 또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니까 미분해 보시면 되고, 그럼 t에 대해 미분하면은 24t 제곱 파이라고 둘 수 있겠네. 이때 어느 때의 변화율을 물어보고 있어? 높이가 15cm가 될 때의 변화율을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은 높이는 t초 후에 6t라고 놓을 수가 있는데 얘가 15cm일 때 물어보는 거니까 t 값은 몇 초일 때야? 6분의 15일 때, 2분의 5일 때를 물어보는 거네요. 결국은 v 프라임 2분의 5의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대입을 하시면 24 곱하기 4분의 25 전개하시면 쭉쭉 6이 되니까 125 아니죠 150이죠 150 파이. 네, 이거 파이 까먹었네요. 150 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제 38번 보시면은 윗면의 반지름이 6cm, 그 다음에 깊이가 18cm인 직원뿔의 모양의 빈 그릇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반지름이 6이고요. 높이가 18이에요. 여기가 18짜리 직원뿔이 있어요. 이때 매초 6cm의 속도로 수면이 상승하도록 하겠대요.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찰 텐데 t초 후에는 높이가 얼마큼 됐겠어? 6cm를 t초만큼 냅뒀으니까 6t만큼 됐겠죠. 이때 이 물의 부피의 변화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여기 또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부피는 r제곱 파이 넓이에 6t 그러면 원기둥의 부피 거기에 몇 배? 3분의 1배 하면은 원뿔의 부피가 되겠죠. 그럼 연산해주면 2t 곱하기 r제곱 파이가 될 거야. 그럼 이때 이제 r을 구하시면 되겠네. r은 뭘 이용하면 돼? 이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 어떻다? 닮음이다 라는 걸 이용하시면 되죠. 직각이고 공통각을 유지하니까 닮음이라는 걸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닮음비 쓸게요. 6t 대 r은
18 대 6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18R은 36T, 그러면은 R은 2T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2T라고 놓으면 되니까 요 식에 2T를 대입하시면 V는 2T 곱하기 4T 제곱 파이 연산하면 8T 세제곱 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때 또 구하라는 건 뭐야? 부피의 변화율이야. 그러면은 미분하시면 되죠. 그러면 24T 제곱 파이가 될 거고요. 몇 초 후? 4분의 1초 후에 변화율을 물어보니까,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보니까 V 프라임 T에다가 몇을 넣으면 돼? 4분의 1을 넣으면 되는 거고요. 연산하시면 16분의 24파이. 그러면은 2분의 3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아하, 그러면 A가 몇이다? 2분의 3이다. 그러면 10A는 몇이다? 15다 라는 값을 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39번이랑 40번은 뭘 보시면 되냐? 36번 풀이를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헷갈리시면 37번, 38번 풀이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9번, 40번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